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수 작가의 단편 소설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를 살펴볼 텐데요. 2009년에 출간된 책인데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읽어도 여전히 유효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책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커다란 상실감을 느낍니다. 아니, 때로는 상실감을 넘어서 나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세계의 끝 여자친구에는 그렇게 무너져 내린 세계를 어떻게든 복원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노력의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만난 인물들 역시 자기 세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무너진 세계는 복원되지 않고요. 상실의 이유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과정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접점을 만들어내죠. 전체 인생에서 보자면 찰나에 불과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들을 위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끝 여자친구에 실린 9편의 단편 중에서 KK의 이름을 불러봤어 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미국의 여성 소설가입니다. 그녀에게는 한국인 남자친구 KK가 있었죠. 39살의 그녀와 22살의 그는 1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KK는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죠. 그녀는 5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KK를 생각합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 열리는 작가대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 역시 KK를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고 싶어서였죠. 그녀는 자신의 통역을 맡은 해미에게 밤매라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KK는 그곳이 자기 고향이라고 말했었거든요. KK는 내게 어렸을 때 고향의 강에서 배운 수영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시체의 수영. 팔도 움직이지 않고 이따금 물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물 위를 떠가는 몸. 도대체 어디서 그딴 식의 수영을 배운 거야? 물가에 서 있는 내 쪽을 바라보며 KK가 깔깔대며 말했다. 밤매에서 내 고향. 어릴 적에 여름만 되면 이렇게 물 위에 누워서 하늘을, 오가는 구름을, 햇살을 올려다 봤었거든. 그때 생각이 나.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어. 하지만 해미가 데려간 곳은 산업폐수에 오염된 냇물이 흐르는 지저분하고 낡은 마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해미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곳이 밤매일 리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해미도 화를 냅니다. 여기는 밤매가 아니에요. 해피가 내 말을 받아친다. 여기가 밤매가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방미예요. 원래는 밤매였겠지만 지금은 방미예요.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밤매와 방미와 밤매의 차이에 대해서 나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 어쨌든 여기는 KK가 시체 수영을 하던 그 밤매가 아니에요. 여기는 밤매가 맞아요. 그리고 그건 시체 수영이 아니에요. 배영이라고 해야만 해요. 더 이상 해피와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나는 알겠다. 이런 엉터리 같고 끔찍한 산업단지로 나를 데려오다니. 당신은 나의 통역으로 고용됐는데도 내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왜 시체 수영이라고 말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 당신은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 나는 분통을 터뜨린다. KK의 흔적을 찾는 것에 실패한 주인공은 KK의 마지막을 회상합니다. 머리가 수박처럼 부풀어 오른 KK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인공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죠. 어떻게 죽어가는지 생생하게 지켜봤지만 KK가 도대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주인공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은 하나도 몰라 라는 주인공의 말은 해미의 입을 열게 합니다.
지저분하고 낡은 그 동네에서 혜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맘마, 아빠 밖에 말하지 못하던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이야기. 생각보다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자기도 모르게 안도했다는 이야기. 혜미는 아이에게 어디가 아픈지 얘기해보라고 했지만 아이는 으아, 으어 같은 알 수 없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엄마한테 얘기해봐 라고 말한 혜미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아이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혜미는 황급히 아이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으아, 으어. 짐승의 울음 같은 그 소리를 따라하면서 혜미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먼저 세상을 떠났죠.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상처가 되었던 걸까요? 혜미는 그 후 통역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된 거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소중한 사람을 앞세운 경험이 있고 그날의 기억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혜미는 이런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통역 일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밤매란 혹시 밤매가 아닐까 하고 말한 남편의 말을 들은 건 실수였어요. 사실 저도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밤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미가 제 아무리 밤매와 비슷한 발음이라고 해도 밤매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맞아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KK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저는 딴 생각을 하느라 당신의 말을 자꾸만 놓쳤던 거예요. 옛날에 내 아이에게도 그랬듯이. 죄송합니다. 해피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자꾸 나를 해피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해피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는 계속 해피라고 부르겠다. KK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혜미는 자신의 죽은 아이가 자꾸 떠올라서 주인공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혜미는 남은 이야기를 마저 합니다. 아이를 잃고 남편과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남편 친구 중에는 그런 게 부부라면 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가는 거냐고 물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죠. 혜미는 다른 말은 전부 영어로 번역했으면서 낙에 해당하는 말은 영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낙이 뭔가요? 해피는 그 말만 영어로 옮기지 않았다. 해피가 대답한다. 글쎄요, 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거든요. 이번에는 혜미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극지 탐험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중에 나온 하이퍼 바이터미노시스 A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글쎄, 나도 해피에게 짐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주인공은 전날 인터뷰에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북극곰을 잡아먹은 극지 탐험가에 대한 일화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탐험가는 결국 하이퍼 바이터미노시스 A 때문에 죽었는데 혜미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서로에게 받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곱씹어 봅니다. 소리만 남아있고 뜻이 채워져 있지 않은 암호 같은 말들. 혜미가 설명해주지 않았던 낙, 그러니까 살아가는 낙에 대해 주인공은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건 KK의 젖은 몸 같은 것이겠지. 혜미 역시 주인공이 설명해주지 않았던 하이퍼 바이터미노시스 A에 대해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아마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 같은 것이겠죠. 주인공은 낙이 무슨 뜻인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살아가는 낙이 KK의 젖은 몸이라는 건 알아냈죠. 혜미는 하이퍼 바이터미노시스 A가 비타민 A 과다증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래서 그 극지 탐험가처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마음이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냈죠.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한 그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답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이해는 그저 오해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오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오해를 통해 소통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 문장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가? 그래도 나는 해피가 죽은 아들 때문에 두고두고 미안해했다는 사실을 하여 극지 탐험가처럼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 걸. 해피도 이젠 알겠지. KK의 젖은 몸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걸. 반매와 박미를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자기 말이 옳다고 부딪히던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오해마저 너그럽게 끌어안습니다. 낙과 하이퍼바이터미노시스 A라는 단어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은 이해라기보다는 오해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 오해에 담겨 있는 건 그 어떤 이해도 담아내지 못한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교정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해를 통해 이해에 도달한 기적 같은 순간을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가? 그래도 나는 해피가 죽은 아들 때문에 두고두고 미안해했다는 사실을 하여 극지 탐험가처럼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 걸. 해피도 이젠 알겠지. KK의 젖은 몸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